요새 이 한동훈 씨가 좀 조용하죠. 정확히는 조용하다기보단 제가 좀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습니다. 왜 요새 기사가 안 나와요? 라고 이제 기자들 좀 문의를 하니까 다들 지겹다 라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지겹다. 그 결과가 뭐 기자들만 지겹지는 않겠죠.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딱히 각 잡힐 만한 이야기도 없고, 원래 내부 총질 전문가로 기사가 많이 났는데 요새는 좀 답지 않게 대여 투쟁을 하려고 지금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사가 전혀 재밌지가 않다, 각이 안 선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뭐 꼭 아쉽다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지워져야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의 전대 컨벤션이 끝난 것과 맞물려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국민의힘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가 있었죠. 4명의 징계 후보자에 대한 소명 절차가 있었는데 어제 진종호, 조경태 의원 등이 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말 같지도 않게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기피 신청은요, 법원에서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거나 가족 친인척 관계일 경우, 재척 사유가 명확할 경우면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이 기피 신청입니다. 그런데 박상수 변호사가 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소명은 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윤리위에서 있었던 그런 뒷이야기, 우리 진종호 의원 등이 얼마나 잎사하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널리 퍼져서 제가 또 본격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요약하자면은 박상수 변호사는 진종호 의원의 대리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사실상 소명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윤리위 원칙 자체가 소명은 당사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법정입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소명을 하게. 그리고 변호사를 쓸 거면 좀 제대로 된 분을 쓰시던가요. 기피 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대동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진종호 의원이 혼자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의 표현으로는요, 이거 진종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국말 못 알아듣냐? 윤리위원들이 이렇게 뭐 무시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진종호 의원님, 저는 이게 윤리위원들이 설령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결과적으로 어제 소명을 해보라니까 소명은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지금 윤리위 제소 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고 해요. 한동훈 도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한동훈 도왔냐? 아니다. 한동훈 도우려고 무소속 도우려고 주소지 옮겼냐? 아니다. 보좌관 파견했냐?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 진종호 의원이 채널A 인터뷰 출연한 것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건 아닌 건가요? 네.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냥 네 하다가 끝나는 딱 그런 수준으로 윤리위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소명을 안 하고 모든 혐의들을 다 부정을 하고 변호사가 이야기 못하니까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 해당 행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윤리위원들이 지금 얼마나 바빠요. 우종환 부위원장, 전 부위원장 같은 분들 분탕 때문에 이제야 처음 소명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럼 통상 소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의결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리위원들이 너무도 자애로우세요. 진종호 의원에게 내일 소명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한국말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뭘 자랑이라고 언론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윤리위원들이 참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처분이 어쩌고 괜히 시비 걸까봐 한 번 더 자유롭게 소명 절차를, 소명 시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요, 내일은 부디 한국말로 좀 잘 답변을 하셔서 네, 제대로 소명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윤리위에 대한 징계 절차가 내일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르면 금요일쯤
징계 의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하루 또 더 빠른 목요일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저 친한파들, 자칭 쇄신파들은 무슨 친장 횡사? 비장 횡사? 뭐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표적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표적 징계가 맞죠.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표적 징계죠. 돌려차기, 망언, 멱살 잡기, 무소속 지원하기, 경선 부정하기. 이만큼 제대로 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여기 김종혁 씨 발언 오랜만에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혁 씨는 지금 제가 고소를 할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법적 조치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는 김종혁 씨 뭐 지금 정치인도 아니고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더 정치할 가능성 없는 분인데 제가 이런 일반인들에 대해서 굳이 고소까지 검토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이 어떤 무개념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 전직 직함 달고 있고 정치적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김종혁 씨 같은 분들을 주구장창 섭외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로 잡아야겠죠. 일단 김종혁 씨 제가 언제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가지고 조롱과 비하를 했습니까? 오늘 MBC까지 나가서 제가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조롱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제가 최근에 이 한빠들 한동훈 사이버 팬클럽들이 너무 고발을 많이 해서요. 제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은 악의성이에요. 악의성.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저는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라고 하는 정체성 뒤에 숨어서 공직자로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공직활동을 하지 못해서 받는 비판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 피해의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장애 비하가 되죠? 장애인 할당제 많이 했다 그러면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제가 비하를 하게 되나요? 김종혁 씨 한 번 더 이와 같은 발언이 저한테 발견되면 고소장 접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악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악의성이 입증되면은 정치인에 대한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조각 사유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짜뉴스 그만 좀 유포를 하시고요. 그 김종혁 씨가 폭군 정치를 연상시킨다. 참 이분은 좌파들 같은 표현 잘 써요. 장동혁 대표가 이 패널 인증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식의 보도 지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죠. 국민의힘에 몸은 와 있는데 머리와 마음은 어디 좌익 진영에 가 있는 민주당 출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이런 표현 잘 씁니다. 독재가 어쩌고 폭군 정치가 어쩌고 뭐 보도 지침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당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폄훼하고 비난하고 독재자 프레임 씌우면서 해계만의 싸움을 할 거면 민주당으로 가시면 좀 안 될까요? 한동훈이랑 창당을 하든가. 한동훈이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일하니 뛰니까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두 분이라도 좀 창당을 하셔서 뭐 어디 신당 하나 차리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구장창 한동훈 씨 기사만 쓰는 이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 같은 분들도 겸사겸사 그쪽 출입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 당에 앉아서 가짜뉴스 뿌리고 다니면서 MBC 같은 좌파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전직 직함 달고 방송할 정력 있으면 한동훈 씨와 창당을 하기를 권유한다. 여러분들 전 김종혁 씨가 왜 우리 당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와 어떤 이념과 가치와 생각을 대체 공유를 하죠? 김종혁 씨 떠드는 거 보면요. 민주당 패널들 저리 가라인데 전직 평론가를 하시든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습관 자체가 참 민주당과 제대로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고요. 아니 윤리위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얼마나 민주적이면 기피 신청까지 지금 다 검토를 해주고 이 한국말을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이런 얘기하면서 기자들한테 징징징하는 진종호 의원 같은 사람들 또 소명 기회 2번이나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민주적인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었으면요 김민석 보세요 바로 퇴출이래잖아요. 바로 퇴출되지 않은 걸 좀 감사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뭐 이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은 바로 퇴출시킨다라고 해도 한마디를 못하는데
우리 당은 소명 기회를 2번이나 주고 기피 신청도 다 검토를 해주겠다고 하고 심지어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검증까지 하자 소명 기간 추가적으로 주는 걸로 모자라서 열흘 동안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부여를 해줬어요. 소명하라고. 이만큼 특혜를 주는 민주적인 정당이 어디 있다고 대체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건지. 폭군 정치를 지적을 할 거면요 제왕적 원내대표를 좀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는 지금 윤리위원 하나 당대표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들이 정말 힘겹게 지금 이런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지금 시간 써서 징계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어제 또 저희가 이 삼선 국회의원들 모여서 또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돌이켜봐도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원내대표 임기 1년이에요.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7월에 끝납니다. 총선은 내후년 6월에나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건 쿠데타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고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재명처럼 연임이라도 하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재명처럼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원장 혹은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당무 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 외에 번역이 가능한가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을 넘은 준동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원내 현안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상임위 배분, 특검법 통과, 상임위 배분은 엉망진창으로 했고 이건 부정할 수 있습니까? 법사위도 못 받아왔잖아요. 민주당처럼 관례라고 억지라도 썼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짬처리만 했고 선관위 특검은 누가 봐도 장독 대표의 공인데 원내 현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삼선 의원들 끼리끼리 모여서 장독 대표는 못 믿겠으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 비판을 저희가 어제 드렸고요. 또 4선 의원들도 지금 회동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뒷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팩트는 제대로 짚어야겠죠. 제가 어제 3선 의원들 회동에 대해서도요 좀 깊이 있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3선 의원들 중에 제가 어제 쭉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으신데 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일단 저희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이 장독 대표의 이 어떤 당 장악력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치켜 세우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던 것은 2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2사람. 윤한홍 의원과 신성범 의원, 두 의원 모두 다 경남 PK 출신, 정점식 원내대표와 같은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이 2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양수 의원이 농담조로 조금 거들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워딩을 사용한 것은 3명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자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지금 취지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발언을 비판을 하는 것과 전혀 별개로 어쨌거나 이 3선 국회의원들조차도 장독 대표 노선을 지지하거나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갑론을박이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사실관계다라고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은 제왕적 당대표가 아니라 제왕적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입니다. 당대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의힘 10년 동안 당대표가 원내대표 권한대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원내대표는 강제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퇴하는 거 아니면 임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 당에서 임기 지킨 당대표가 없죠. 원내대표들이 줄줄이 당대표 권한대행하면서 비대위원장 지명했고 비대위원장들 임기가 더 깁니다. 당대표보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냐. 여러분들 최고위원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수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한 달 넘게 전당대회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수십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최고위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을 그냥 임명할 수가 있어요. 자리 그냥 나눠줍니다.
누구를 주도로? 원내대표를 주도로. 당대표 끌어내리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비대위원 나눠먹고, 이게 바로 제왕적 원내대표 제도 아닙니까? 제왕적 비대위원장 제도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끌어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당의 당대표가 제왕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당대표, 거리 규정도 없고 최고위원 지명직 2명 지명하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뭐가 되고, 그런 당대표 전부 다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비대위 꾸리는 원내대표는 뭐가 되죠? 우리 당에는 우리 정당사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제왕적 원내대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3선 4선 만나고 뭐 온갖 언론 인터뷰 나가고 전직 대통령을 뭐 만나시는 것 자체를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원내대표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당대표인 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뒤틀려 있고 왜곡됐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원내 총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비대위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보다 국회의원 50여 명이 뽑은 원내대표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견이 있으실까요?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팩트로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늘 불안정한 이 당대표 지도부 체제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이 불어닥친 겁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기득권인 거 다 아니까 3선 4선 의원들 기득권 자랑 그만 좀 하시고요. 자꾸 당심 민심을 이런 배타적인 그런 대결 구도로 상정을 하면서 마치 당심의 인기가 없는 본인들이 민심은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데, 이 3선 의원들 13인과 4선 의원들 뭐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면면을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한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들한테 인기가 전혀 없고요. 이에 대해서 장덕 대표가 아주 제대로 오늘 직격을 하셨어요. 1.5선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쇄신이냐, 아니면 3선 4선급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쇄신이냐. 여러분들, 이런 게 질문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정당 시스템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요. 3선 4선 중진들에게 쇄신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미 국회에서 10년 넘게 정말 고일대로 고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쇄신을 한다고요? 기득권이 쇄신을 한다, 그 자체가 형용 모순적인 주장 아닙니까? 우리 언론인들은 아무리 정당 공부를 요새 안 하고 취재 안 한다고 해도 기득권이 쇄신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본인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가능한 문장인가? 1.5선 당대표가 당원들 앞세워서 당원들과 함께 공조해서 당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쇄신인 건데, 엉뚱한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기자들 제발 공부 좀 하셔라. 재래식 미디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실 소동도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몇 사람, 그 사법 리스크 걸려있는, 아니면 이재명이랑 골프 회동 가는 그런 몇 사람들이 이 불러일으킨 이런 일부 발언들에 대해서 일종의 준동을 해서 또 이 국민의힘 이간질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3선 의원들 비판받아야 할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짚어드렸고요. 네, 4선 의원도 뭐 회동한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회동하는 거 좋습니다만 좀 이 원내 총무의 권한 안에서의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원내 대표로 계속 우리가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원내 총무로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직함에 맞는 역할만 좀 하셨으면 하고요. 4선 중진 의원분들도 좀 숙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스스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들, 저희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 후보 우리가 선거 제가 청년 보좌역으로 도우면서도요,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중진급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선거 캠페인 주도했을 때 그 20%대까지 지지율 곤두박질 쳤던 거, 이 전화로 뭐 청년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무슨 뭐 신지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진급들 중심으로 선거 말아먹을 뻔한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진급들이 전부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20, 30대 청년 보좌역들이 주축이 돼서 선거 캠페인 이끌고 저 같은 실무자들이
59초 쇼츠 공약이나 AI 윤석열 같은 이런 실무 작업을 통해서 좀 세대 공감성을 이끌어낸 결과 그때 우리가 겨우 반등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 중진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선거 이긴 거거든요. 우리 당에서 제가 중진급들 저는 불출마하라고까지는 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좀 본인들의 직분에 맞게 그리고 이 본인들의 행보들이 과연 당에 진짜 도움되는지 좀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젊은 그 청년 보좌역들이 기어이 선거 이끌어서 윤 대통령 당선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 숨어 있었던 중진급들 전부 다 나와서 인수위원장 안철수 의원이었지만 뭐 인수위 전문위원 무슨 인수위원 전부 다 자리 차지하면서 또 도루묵됐고 그때 정권 초기 그래서 인사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누가 쇄신 대상인가? 능력과 당사자성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선거 이끌고 역할하는 젊은 층들이 1.5선 당대표가 쇄신 대상인가? 아니면은 3년 4년 3선 4선 10년 넘게 고인물로 이 국회물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리 한 번 더 보전할까? 정작 본인은 불출마 선언도 못하면서 이 당대표만 드자비하는 이런 분들이 쇄신 대상인가? 이게 저는 질문거리가 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우리 재래식 미디어 기자분들 윤석열 정권 말미에도 비서실장 수석급들은 아무도 사퇴 안 하는데 이 한동훈 말 그대로 옮겨서 여사 라인들 경질하니 안 하니 20, 30대 실무자들 내쫓아서 인적 쇄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 상황 연출하셨던 거 참 전 지금도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이게 재래식 미디어 수준이고요. 결과적으로 기득권과 야합하는 게 재래식 미디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 지금 또 한 번 드러나고 있고 저희가 장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와 같은 기득권들 철저하게 타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더 강력하게 하고요. 부디 원내대표의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해봅니다.